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DS 단속.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분명히 추가 매수할까, 아니면 손절할까, 아니면 반등 나오면 매도할까, 이런 생각들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구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구간 자체가 일단 단기적으로 빠지다가 잠깐 횡보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방향성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반등할지 내려갈지 아직 정확하게 나온 그런 흐름이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거래량이 좀 나와주면서 올라가면은 반등의 신호를 보겠지만 아직 그러한 신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가만히 좀 계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 심리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심리 분석. 여러분들의 심리 분석을 많이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자, 보세요. 지금 이런 구간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첫 번째로, 추가 매수할까? 이런 생각? 아니면은 매도할까? 본전 오면 매도할까? 아니면은 손절할까?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조금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이 물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상 주포 입장에서 주가를 올려주는 게 나을까요? 한번 빼서 이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을 한번 떨궈주고 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솔직히 내가 주포라면은 밀어버리고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왜냐면은, 자,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여기 물려있는 분 있을 겁니다. 보세요. 분명히 본전 오면은, 나 매도해야지. 한 사람 있을 거고요. 자, 나 본전 와도 매도 절대 안 할 거야 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본전이 왔을 때 매도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마이너스 30%였다가 본전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본전이 왔을 때 매도를 잘 못해요. 물론 매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매도를 잘 못한다. 왜? 갑자기 더 갈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졌을 때도 손절을 못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주가가 급등하잖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0%였어요. 근데 갑자기 플러스 10%가 됐단 말이야.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여기서 다시 플러스 3%까지 내려오잖아요. 빠지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또 이렇게 빠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한다? 매도해버립니다. 매도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포 입장에서는 올려주기가 싫은 겁니다. 왜? 내가 여기서 밀어버리고 올라가면은 이 사람들 털리는 물량 싸게 받아서 올릴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여기 주가 끌어올렸다 누르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한다? 후다다다 매도해야 되니까 내가 비싼 가격에 받아야 되는 거야. 원래는 24만원, 23만원에 받을 수 있는 물량을 30만원 중반에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포 입장에서 올려주고 빼서 여러분들의 물량을 받는 것보다, 자, 이러한 구간 있죠. 이러한 구간은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저점에서 매집하기 위한 세력들의 이러한 방법으로 쓰는 거지,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된다?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상 밀어버리고 올라가는 게 세력들 입장에서 물량을 받기 좋아요. 특히 신규 상장주는. 그래서 제가 신규 상장주 관련돼서 많은 좀 예시를 보여드리죠. 최근에 상장된 뭐 에코아이나 그 다음에 뭐 SY 스틸텍, 아니면 두산 로보틱스, 아니면 우듬지팜. 자, 이러한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자, 보시면은 같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코아이 같은 경우에 별거 없는 거 봤지만 주가가 어디? 고가권 어디 찍었어요? 89,000원 찍었죠. 그죠? 그리고 저가 어디 찍었어요? 저가 36,800원. 뭐예요? 마이너스 50% 이상 밀어버리고 주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플러스 60%까지. 저점 구간 대비. 그죠? 이렇게 나오고, 두산 로보틱스 한번 볼까요? 두산 로보틱스. 자, 이것도 뭐 분봉으로 보여드린다라고 하면 잘 보세요. 자, 이런 구간에서, 자, 고가권 어디입니까? 67,800원. 그죠? 저가권 어디예요? 저가권 32,150원. 즉 뭐예요? 마이너스 50% 이상 밀어버리고 초급등 나오는 패턴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심리를 무너뜨리고 나서 올라가는 이러한 게 많다라는 거예요. 어디? 신규 상장주. SY 스틸텍 마찬가지. 고가권 어디입니까? 고가권 6,150원 부근이죠. 자, 여기 저가권 어디죠? 저가권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상장되고 나서 바로 빠졌다 오른 거기 때문에 요 구간 제외하고 나서 고가권에서 빠진 거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빠졌는지 볼게요. 자, 어디까지 빠졌죠? 자, 여기 6,150원에서 어디까지 빠졌어요? 2,800원. 즉 뭡니까? 50% 이상 밀어버리고 반등했다라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죠? 또 우듬지팜이라는 종목 신규 상장주죠. 보시면 고가권 어디? 자, 4,030원.
저가권 어딥니까? 저가권 1775원. 즉 뭐예요? 아, 이것도 50% 이상 밀어버리고 주가가 반등이 나왔구나. 반등폭 어디까지 나왔죠? 꽤 많이 나왔습니다. 1700원에서 2배, 100% 반등이 좀 나왔죠. 이러한 게 좀 패턴이 나오는 이유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애들이 어차피 단기적으로 반등하면 매도해버릴 거기 때문에 아예 죽여놓고 가는 패턴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에 관련돼서 이 대응을 좀 받고 싶다. 추가 몇 타점을 아무 데서나 타는 것이 아닌 확실한 이 전략적으로 좀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 010-9201 자 6329 자 이쪽으로 어떻게 보내면 돼요? 이쪽으로 DS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죠? 지금 구간에선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전략적으로 그냥 대응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대응 여기서 물 타면은 그냥 여기서 물 타면은 주가 밀리면 어떻게 된다? 무서워요. 왜? 내가 여기서 마음대로 물을 타는 주가 더 빠지잖아. 그럼 비중은 커져 있죠. 손실률은 늘어나죠. 무슨 생각 들어요? 절망. 나도 모르게 손절 버튼을 눌러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손절한 게 뭐예요? 급락하니까 무서워 손절하잖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전략 자료만 잘 받아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밀릴 때 오케이 지금이 기회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셔야 된다. 뭐?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에코아이나 두산이나 우듬지팜이나 SY 스틸텍 이러한 종목들을 예시로서 작용시켜서 우리가 매수하는 공포에 매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자, 투자 명언 있죠? 자, 공포에 매수해서 환희에 매도해라. 그죠? 요거를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번호 010-9201 자 6329 이쪽으로 DS라고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전략자료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혹시 부동산 PF 들어보셨나요? 부동산 PF? 요즘 뉴스 많이 나오죠? 태영건설 해가지고. 그래서 부동산 PF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좀 중요한 내용을 좀 전달 드리려고 하는데 요거 한번 꼭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요 내용이 뭐냐면요.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태영건설 같은 경우도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사 도급순위 13위에요. 그죠? 그럼 얘네들이 지금 워크아웃 신청을 했고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텐데 이거 관련돼서 부동산 가격이 단기적으로 빠지고 있고 한번 밑바닥을 찍을 때가 올 겁니다. 이때가 뭐한다? 경매장이 가장 활발할 때죠. 자, 우리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하죠?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경매장 관련주가 있을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경매장 관련주 자체는 없어요. 근데 이 부동산 경매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로서 부가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아닌 뭐요? 단기 순이익. 단기 순이익을 어떻게? 부동산 경매로서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회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매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이 있을 거고요. 이번에 PF가 터지면서 많은 경매 물건이 쏟아진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에서 대거 매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닌 단기 순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뭐 할 수 있다? 시장에서 지수가 빠져도 주가가 빠져도 어떻게 단기 순이익 폭발적인 증가로 뭐 할 수 있다? 주가가 반등 시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반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만 생각해 보면은 PF가 만약에 망가지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끝에 와서는 회사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회사채가 뭐예요?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 자, 우리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너희가 1,000억 빌려주면은 은행권 이런 데서 너희 한 얼마 받냐? 5% 받냐? 근데 우리 회사 빌려주면은 우리가 7% 줄게. 7%. 자, 요렇게 회사채 시장이 있는데 여기 시장에서도 어떻게 자금 조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회사가 유동성 공급이 위험해지는 시기가 분명하게 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PF가 터진다라고 하면요. 그럼 전체적으로 주가 지수는 어떻게 되겠죠? 주가 지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 그죠? 그럼 이때 과연 우리가 무슨 주식을 사야 될까? 중요한 거는 무너지더라도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회사를 사야겠죠. 그죠? 이 반등 시기에는 어느 정도 PF 문제가 해결됐을 때 반등할 거고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 PF 관련돼서 이 경매장에서 지속적으로 물건을 사서 큰 수익을 얻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가 만약에 이번에 어떻게 되겠어요? 경매로 물건이 쏟아지면은 이거를 저가 매수해서 PF 사태가 해결될 때 또 위에서 수익을 얻겠죠. 자, 이러한 회사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딱 두 군데 있는데 요거 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010-9201 자 6329 자 이쪽으로 PF라고 두 글자만 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주 두 개 있습니다. 자 보면은 금융권 부동산 PF 잔액 추이인데 자 PF가 지속적으로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집값이 2022년도에 정점을 찍고 나서도 어떻게 이렇게 추가적인 PF의 투입이 이루어졌는지 굉장히 의문이에요. 집값이 고점을 찍었으면 어느 정도 이 PF 관련된 위험성이 분명히 나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이렇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이 회사, 이 증권사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많은 PF 투자가 이루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 관리가 안 됐다라는 거고, 이런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회색 코끼리, 이런 회색 코끼리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 못했다. 그럼 앞으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럴 때마다 주가 지수가 흔들리는 상황이 올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반등할 때도 가는 놈만 갈 겁니다. 그때보다 이 바로 경매장 관련주, 경매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 회사가 주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보면은 금융권 부동산 PF 연체율 추이인데, 자, 은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게 어디입니까? 증권이에요. 증권. 자, 증권과 어디가 위험합니까? 저축은행. 이쪽이 많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연체 추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태영건설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거 관련돼서 이 경매장 관련주가 분명하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 아는 사람이 거의 없죠. 왜? 재무제표를 뜯어보지 않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나면 많이 났네, 끝이에요. 근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경매로 많은 수익을 얻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이 주가가 혹시나 빠지더라도 반등할 때 어떻게?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겠죠. 요 종목 위에 번호 010-9201 자 6329 자 여기로 PF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자 제가 요거 보내드릴 테니까 꼭 이 종목 두 종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